안녕하십니까. 안재업 교수님 지도하에 의료법규와 의료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준수 최우림 윤교성입니다. 저희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순서는 의료사고 정의, 의료사고 통계, 의료사고 사례, 의료사고 대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사고의 정의입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병원의 환자 관리나 시설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의료사고의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통계를 보시기에 앞서 조정이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 성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조정 신청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정형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치과의 조정 신청 현황은 증가하는 반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와 같이 감소하는 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 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 신청하는 사건도 2018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9년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19년 취하 및 각하 건수는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개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연도별 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입니다. 사고 내용에는 신경손상, 장기손상, 감염, 진단지연, 증상학과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의료 사고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던 20대 산모가 돌연 심정지 상태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에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산부 A씨는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가 되지 않는다며 예정 시간에서 1시간 반이 지나 수술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가 온 산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작성한 수술 기록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1시간 동안 하반신 척추 마취를 10차례 이상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전신 마취 후 프로포폴과 근육 이완제 투여로 자가 호흡이 어려워지자 기도 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산소 포화도가 70%까지 떨어지자 엠부베깅, 즉 수동식 공기 공급 조치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호흡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술 시작 20분 만에 산모도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숨졌고 아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도 삽관 실패 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한 뒤 20분 가까이 산모에 대한 조치가 없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심정지 이후 40분이 지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점 등 병원 측 대응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산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제때 다른 병원으로 인계하는 전원 조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병원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마취과 의사를 믿고 수술을 진행했으며 해당 마취과 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수술 시에만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했던 산모를 잃은 유족들은 망연자실하며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대요, 진짜. 산모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 애 낳다가 죽는다는 게 이게 진짜 제한전개를 하고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을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영상은 2020년 4월 10일자 기사로 제왕절개를 받던 한 산모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위중했고 산모는 사망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산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제때 다른 병원으로 인계하는 전환 조치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 의료사고로 다툴 때 환자가 병원을 완벽히 이길 수 있는 확률입니다. 100번 싸워서 한 번 이길 수 있는 분쟁. 그렇게 환자는 의료사고로 한 번, 재판에서 또 한 번 힘겨운 싸움과 마주합니다. 병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절박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는 건강했지만 병원의 과실 논란 속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둔 아이의 이야기를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떠나보낸 그날,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엄마 36살 김유리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기를 잃은 건 지난 6월 22일입니다. 당일 오전 6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촉진제를 맞고 진통이와 유도분만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5시간이 지나고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설명도 없이 흡입 기계를 넣고 배밀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막 위에서 눌러 제끼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고 묵살되고 제왕절개를 했더라면 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태아 머리를 꺼낸 후 계속 잡아당기고 돌린 끝에 오후 1시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김 씨를 수면 마취 시켰습니다. 그리곤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오후 5시 20분 아기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 질식, 기흉, 타박상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한 번도 울지를 못했어요. 온몸이 이제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질식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됐고 그런데 분만한 병원 측의 기록은 석연치 않습니다. 출생 증명서의 아기 신체는 물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측정한 몸무게도 크게 달랐습니다. 초음파 측정에선 3.3kg이었지만 실제로는 4.5kg으로 1k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측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아 머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는 불가능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길 땐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CCTV가 없다 보니까 제 주장 말고는 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찰은 최근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분쟁 조정을 원해도 병원이 거부하게 된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인 일명 신해철법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소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9살 예강양. 예강양은 당시 허리뼈 부근에서 척수액을 빼내는 시술을 받다 7시간 만에 쇼크로 숨졌습니다. 장협착과 위 축소술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도 수술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두 의료사고 모두 환자 유족들이 중재기관에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들이 모두 거부해 결국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소송 중이지만 정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중재기관에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됩니다. 몇 년씩 걸리는 소송과 달리 넉 달 안에 끝나고 비용 부담도 10만 원 정도로 적습니다. 그 저소득층이나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중재가 돼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있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중대 의료사고에만 해당이 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즉 신해철법의 총칙 중 제1, 2조 목적과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 방법입니다. 사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잘 정리합니다.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담당 의사에게 당시 상황의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전문기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망이 아닌 의료사고의 경우 가능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합니다. 실력 행사는 절대 안 됩니다. 병원 측과 합의는 신중히 하십시오. 소멸시효, 공소시효를 체크하십시오. 형사고발, 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